항복을 말한 노인은 왜 성박길에서 죽었을까요? 기원전 109년 무렵 그는 왕검성의 조선상이었죠. 그런데 투항길은 성을 끝내지 못하고 균열만 키웠어요. 조선상이라는 지위가 이 죽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요. 그가 바라본 길은 성문 안보다 성문 밖에 가까웠죠. 먼저 그는 항복을 말했지만 왕의 문턱에서 막혔어요. 공식길이 닫히자 남은 길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성 안의 발걸음 하나가 곧 의심의 증거가 되었고요. 끝내 그는 한나라 진영에 닿기 전 사망했다고 전해져요. 원인은 단정할 수 없지만 균열은 성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균열을 보려면은 먼저 포위된 왕검성으로 가야 해요. 우고왕은 그 성에서 방어 결정을 붙든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성 안명령을 묶는 마지막 매듭이었죠. 항복을 받으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왕의 거부는 곧 방어 질서를 지키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한나라 침공은 기원전 109년부터 이어졌습니다. 밖의 압박이 길어질수록 안의 말도 달라졌고요. 항복 논의는 겁먹은 소문이 아니라 조정 안 선택지가 됐죠. 문제는 그 말을 왕 앞에서 꺼낼 사람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노인은 혼자 설 수 없었고 곧 다른 이름이 따라옵니다. 왕의 뜻이 굳자 항복 논의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때 한음도 노인과 함께 항복을 건의한 인물로 나옵니다. 한음 역시 성 안 권력 가까이에 있던 상급 인물이었죠. 그에게 항복은 살길이면서도 의심을 부르는 말이었고요. 그래도 그의 합류로 노인의 판단은 개인 의견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말할수록 들키는 순간의 대가도 커졌죠. 성박 북소리는 낮았지만 성 안 침묵은 더 무거웠어요. 누군가 생존을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충성을 물었습니다. 한음의 이름만으로는 왕을 흔들 무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복 논의는 또 한 사람의 합류를 기다리게 됩니다. 논의가 커지자 작은 방의 불빛도 숨기기 어려웠죠. 왕겹도 노인과 한음 쪽에 선 상급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역시 성 안결정에 닿아있던 조선 상층 인물이었고요. 왕겹의 합류는 건의를 불평이 아닌 압력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왕 앞에 나설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죠. 참여자가 늘수록 건의의 힘과 위험은 함께 자랐어요. 성 안경계병의 시선도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고요. 항복은 더 이상 귓속말이 아니라 왕 앞 요구가 됐습니다. 닫힌 국문 앞에서 세 사람의 선택은 되돌리기 어려웠죠. 문이 열리면 논의는 곧 왕의 결정과 맞부딪힙니다. 왕궁 안에서 항복 건의는 피할 수 없는 장면이 됩니다. 노인은 앞에 섰고 그의 지위가 말의 무게를 실었죠. 한음도 그 옆에 서며 건의가 공동 선택임을 보였어요. 왕겹까지 함께하자 왕은 개인 불만으로 넘길 수 없었죠. 그러나 우고왕은 항복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실제 발언보다 거부라는 결과를 더 또렷이 남겼죠. 거부는 성을 지키는 명령이자 항복파를 밀어낸 벽이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말이 막힌 뒤에 고립감이 남았고요. 공식 통로가 닫히자 침묵은 더 위험한 방향을 가리켰죠. 그 방향 끝에는 왕의 문이 아니라 성문 밖 길이 있었습니다. 거부 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의심은 더 빨리 번졌어요. 항복을 말한 사람은 이제 같은 자리에 머물기 어려웠죠. 남으면 배신 의심을 견뎌야 했고 나가면 생사가 흔들렸어요. 한음과 왕겹의 침묵도 그 압박을 함께 보여줍니다. 노인의 시선은 다시 성문 쪽 어두운 통로로 향했어요.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왕검성을 벗어나려 했다는 점이죠. 구체 시간과 동행은 알 수 없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방향은 한나라에 투항하려는 성박길이었어요. 성박 강가와 들파는 길보다 먼저 위험으로 보였고요. 그 선택만으로도 왕검성의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은 행동이 되었고 성문 안쪽 공기가 달라졌어요. 노인은 왕검성 안질서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문은 작게 열렸지만 그 틈은 조정 전체를 흔들었죠. 밖으로 나온 그는 아직 투항자도 안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나라 쪽 불빛은 보였지만 닿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사이의 길은 성공도 실패도 확정되지 않은 공간이었죠. 노인의 지팡이 끝마다 성 안 결심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곧 그가 사라졌다는 빈자리가 남았어요. 남은 관리들은 그 빈자리를 보고도 서로 먼저 묻지 못했죠. 하지만 노인의 길은 목적지에 닿기 전 끊길 운명이었어요. 이 성밖길은 갑자기 멈췄고 기록도 거기서 조심스러워집니다. 노인은 한나라에 투항하려는 길에서 중도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장소와 원인은 지금도 단정해서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죽음보다 미완성의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한나라 진영에 살아있는 중재자로 들어가지 못했죠. 투항은 성을 끝낼 약속이 아니라 끊긴 길로 남았습니다. 소식이 돌아오자 왕검성 안의 얼굴들은 더 굳어졌어요. 항복파는 상징을 잃었고 방어파는 의심할 이유를 얻었죠. 하지만 그 죽음은 어느 쪽에도 안정된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안 갈등은 노인의 빈자리에서 더 크게 번졌어요. 노인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 자리가 묻는 질문은 남았죠. 한음은 남아 있었지만 같은 건의에 섰던 이름이었습니다. 왕겹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아도 시선의 한가운데 섰죠. 같은 말을 품었는지 묻는 눈빛이 회의장에 퍼졌어요. 우고왕 쪽은 결속을 원했지만 믿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급 인물이 빠져나가려 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죠. 경계병의 발걸음도 이제 바깥보다 안쪽을 더 살폈어요. 항복파의 선택은 실패했어도 갈등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끊긴 것은 노인의 길만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끈이었죠. 그래서 다음 충돌은 성벽보다 사람 사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회의장은 이제 방어를 말하는 쪽과 항복을 보는 쪽으로 갈렸어요. 우고왕의 자리는 여전히 방어 질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기와 경계병은 성이 아직 싸우는 공간임을 말했죠. 하지만 무기만으로는 성 앞마음까지 묶어둘 수 없었고요. 항복을 생존책으로 보는 판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죽음 뒤에도 그 말은 회의장 바닥에 남아 있었죠.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판단의 그림자도 겹쳤어요. 방어를 고르면 이제 고립이 길어지고 항복을 말하면 의심받았죠. 두 길 모두 쉬운 답이 아니어서 말끝마다 불신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성벽보다 사람 사이의 틈이 먼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틈 밖에서는 한나라의 압박이 계속 성을 조였습니다. 성벽이 병사들은 밖을 봤지만 걱정은 안에도 있었죠. 왕궁 안 침묵은 전쟁 소식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밖의 전쟁과 안의 의심은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탈은 이미 상층부 신뢰가 약해졌다는 신호였죠. 문살 사이로 들어온 바람처럼 불씨는 틈마다 스며들었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가 끝까지 같은 편인지 확인하려 했죠. 성밖 북소리가 커질수록 성 안 증명 요구도 커졌습니다. 이제 위기는 군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 문제였어요. 그 무게 속에서 노인의 죽음은 해석의 싸움으로 변합니다. 길 위에서 끊긴 노인의 마지막 장면은 말이 없었습니다. 항복팩에는 살아서 건너갈 다리가 사라진 셈이었죠. 그들은 선택이 틀렸는지 길이 끊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꺼져가는 불처럼 항복 논의의 힘도 잠시 낮아졌죠. 그렇다고 방어 질서가 단단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고왕의 거부는 남았지만 의심까지 없애진 못했죠. 경계는 바깥쪽을 향하면서도 안쪽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양쪽은 같은 죽음을 보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 결론들은 모두 왕검성을 바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 답이 되지 못하자 불씨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 노인의 죽음은 한 사람의 끝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상급 인물이 성을 빠져나가려 했다는 사실이 핵심이죠. 그 빈자리는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권력 안균열이었어요. 왕검성은 성벽만이 아니라 조정의 믿음으로도 버티고 있었죠. 우거왕은 방어를 붙들었지만 모두의 마음을 묶지 못했습니다. 한음의 침묵은 저 항복 논의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고요. 왕겹의 굳은 손도 남은 사람들의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성벽은 서 있었지만 안쪽 회의장은 이미 갈라졌죠. 노인의 실패한 탈출은 그래서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남은 조정의 신뢰 기반이 약해졌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왕검성이 바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복을 말한 선택은 곧바로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성박 한나라 진영도 성 안회의장도 그대로 긴장했습니다. 노인의 빈자리도 끝난 사건이 아니라 남은 질문이 되었죠. 끝내기 위한 항복 논의가 오히려 끝나지 않은 갈등을 남겼습니다. 누가 다음에 같은 선택을 할지 성 안 사람들은 살폈겠죠. 우거왕의 자리도 그 불신을 완전히 눌러두지는 못했어요. 노인의 길은 미완성으로 끊겼지만 의심은 완성되어 갔죠. 한나라에 닿지 못한 선택은 성 안에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남는 의미는 성의 끝보다 믿음의 붕괴입니다. 돌아보면 노인의 얼굴 뒤에는 늘 왕검성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상으로서 항복을 건의한 상급 인물이었죠. 우거왕의 거부 뒤 공식 설득의 길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 밖으로 나가 한나라 투항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목적지에 닿기 전 중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죽음의 원인과 장소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한음은 남은 침묵 속에서 항복 논의의 흔적을 보여줬고요. 왕겹과 우거왕의 시선은 갈라진 조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국 노인의 이탈은 왕검성 내부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성벽은 아직 서 있었지만 다음 국면은 그 균열 위에서 시작됩니다.